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은 분명히 몰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심각한 추락 상황입니다. 최근 자료를 수집하면서 놀라운 사실,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인민들이 숨통이 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모든 게 좋아지고 있다, 나쁘지 않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짓 프로파간다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달러를 몰아내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국내 좌익 전사들도 달러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고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 프로젝트는 빛의 덫으로 빠져들고 있고, 중국이 주도했던 브릭스 경제 블록 또한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중국 위안화는 땅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는 100% 이상 폭락하면서 결국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달러를 채택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거대한 선전,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다,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지난 여름 사우디와의 석유 대금 위안화 결제 시도는 결국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우디 리알이 1980년대부터 중국 달러에게 더 강하게 고정되고 있고, 이집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패드에 대한 투명성이 높다, 중국이나 러시아 은행보다 더 신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인구 정책은 대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망한 부총리 리커창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발언한 유일한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는 6억 명 사람이 한 달에 137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실제 GDP가 엄청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쳐버린 통계 조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글로벌 제조 공장이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대규모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제조업의 소멸은 정말 재앙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은 그들에게 유일한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창조나 혁신을 통해서 세계가 필요하는 것을 제조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중국은 단순히 글로벌 기업의 오더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공장 역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진핑 정권은 제조업이 떠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제조업이 떠나고 있는데도 인민들에게 제조업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탈린 시대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
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많은 공장들이 베트남, 태국, 인도, 동남아시아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제조업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전 비디오를 대량 제작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국가 선전을 위해서 대규모 선전단을 모집해서 사라진 공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화웨이가 7나노 칩을 속여서 모바일 메이트 60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능가하는 조작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더 타임즈를 인용한 대만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작년 대비 34%나 급감해서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중국 당국은 올 1월부터 이것 외국인 직접 투자 FDI 통계마저 공개하지 않고 중단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은 원금 회수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중국 자본시장을 탈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까지 미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 중에서 중국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최근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인도 학생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 학생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과 창의성은 주로 미국과 서방 진영에서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대 이후에 중국에서 발명된 신기술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14억 중국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로 인한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 하에서 모방 기술조차 가장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에 편입되기 전에 글로벌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이 대거 지금은 탈출해버리고 홍콩에는 빈 껍데기 경제가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에서 비즈니스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 집권 초기만 해도 거대한 인프라,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등등은 시진핑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히려 중국 경제를 발목 잡는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력댐 삼엽댐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서 중국 전역이 비상해 있습니다. 긴급 수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여러 성에서 빌딩과 건물들이 무더기로 붕괴되고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프라 고속철도에서도 이상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은 시진핑 집권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기의 마지막 단계는 권력투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중국 내부에는 권력투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변에 신뢰받던 측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자신이 신뢰했던 인물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숙청이 여러 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진핑 라인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공동부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은 한때 시진핑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이제 최악의 실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에 대한 중국인의 기대는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137달러로 한 달을 살아가려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삶의 벅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다는 구호들만 중국 전역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 불만이 이토록 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을 공격해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탈출구는 시진핑에게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파괴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될 위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부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주 잭마, 중국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창업자 두유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퇴각한 마윈 회장 등 중국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억만장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좌익 전문가들은 중국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미국을 압도할 것이야. 중국은 한국을 중국몽으로 이끌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중국의 붕괴를 예측해 왔습니다. 그 전망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모든 상황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가장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바로미터로 작용합니다. 러시아 환율 붕괴가 우러 전쟁의 실패를 반영하고 있듯이 중국의 환율 역시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역사상 최저치를 폭락하고 있고 사실상 걸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만의 화폐 가치는 고공을 향하고 있고 대만의 주식시장은 팬데믹 이후 중국 종합지수보다 무려 53%나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지표들은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투기를 동원하고 군함을 동원해서 대만과의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화폐 가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대만은 곧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오히려 중국이 멸망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붉은 전사들의 경제 전망은 한 번도 적중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좌충우돌하고 하는 중국으로부터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